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LNF입니다. 자, LNF도 주가가 굉장히 조정을 오래 받았습니다. 1년 반 동안 주가가 4분의 1 토막이 났었고요. 8만원대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 이어가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10%대 급등세 연출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2차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앞으로 지금의 반등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본격적인 상승 시작해 줄 수 있을지 향후 주가의 흐름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보유자분들 이제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목표가 설정부터 이제 보유자분들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대응하셔야 될지 평단 관리부터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지금 들어가기 메리트 있는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은 중립,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샀습니다. 자, 최근까지 거의 비슷한 스탠스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특징으로는 개인은 이제 꾸준하게 좀 줍줍하다가 한 번에 크게 던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량적으로는 거의 중립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준다면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반면, 최근의 상승 흐름은 기관이 이끌어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1.6% 정도 나오고 있고요. 양호한 수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걱정은 없어 보이고요. 이어서 이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은. 자, 그럼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3,100, 3,500, 9,000 그리고 3조 대 이때 한 번에 점프업을 크게 했고요. 그리고 4조 6천. 자, 작년까지는 가파른 상승 이어가면서 상당히 좋았지만 올해는 반토막이 좀 더 나면서 2조 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한번 큰 반등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면서 3조 대, 내후년에는 5조 대까지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는 일단 전망은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영업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찬가지로 매출과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 이어가다가 작년에 좀 크게 꺾이면서 적자 전환을 했고, 올해는 적자 폭이 더 깊어지면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거의 4천억 가까이 마이너스가 났고요. 내년에 이제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좀 본격적인 실적 개선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후년도 마찬가지고요. 자, 당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흑자 전환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에는 30에서 마이너스 800 크게 적자 전환, 3분기도 마찬가지로 140에서 마이너스 700 크게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3분기까지는 어쨌든 전년 대비 아쉬운 상황이나 기저효과로 인해서 4분기부터는 전년 대비 개선하는 모습입니다. 자, 마이너스 2800에서 마이너스 300으로 여전히 적자는 지속이 되고 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00에서 마이너스 50 정도. 그래서 어쨌든 4분기부터는 전년 대비 개선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매 분기 그래도 적자폭을 계속해서 줄여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흑자 전환은 언제 하느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 하반기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에는 지금 일단 마이너스가 예상이 되고 있고, 2분기에 물론 흑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적자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2분기, 늦으면 한 하반기 정도, 내년 하반기 이렇게 좀 흑자 전환 분기별로는 그렇게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200대 좀 높았어요. 그리고 100대가 유지가 되면서 다시 내려왔다가 작년부터 급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 올해는 300대까지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부채 부담이 좀 상당히 많아진 최근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채를 좀 덜어내는 것은 지금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과거에 마이너스 기록을 했다가 좋았을 때는 28 정도, 그리고 다시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마이너스, 그리고 올해는 플러스 전환에 좀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수치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5.6 기록을 해주고 있고, 내후년에는 드디어 두 자릿수 진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익성도 개선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 EPS 주당 순이익도 실적과 마찬가지로 올해 크게 눌렸다. 내년부터 개선세 기대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이제 현재 배당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적자 지속으로 인해서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이제 적자로 인해서 산출이 되고 있지 않고 PBR은 4.44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아직 실적이 계속해서 눌려가고 있는 형세고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적정주가 근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앞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구간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만큼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이 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좀 긴 호흡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가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다. 다만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은 적정 주가가 맞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3분기 실적이 좀 아쉬운 모습을 좀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좀 전에 확인을 했는데 그 배경으로는 일단 니켈, 코발트, 망간 제품의 출하량이 급감을 하면서 전사 양극재 판매량이 31%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그래도 이제 4분기부터는 니켈 함량 95%에 자, NCMA 신제품 출하가 시작이 되면서 출하량 급반등과 적자폭 축소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4분기부터 장기간 실적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고가 조달 원재료 관련 비용 부담요 연내 해소될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내년 1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이제 최근에 주가에 좀 훈풍을 불어 넣고 있는 영향이 바로 또 테슬라가 되겠죠. 테슬라가 얼마 전에 이제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테슬라의 양극재를 공급하는 동사에 좀 주가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대선 후보 당선 시나리오에서도 다른 전통차 업체들과 비교해 배타적이고 상대적인 수혜를 또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다른 타사 대비해서도 확실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NF는 지난 16일이죠. 주요 기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인베스터 데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창립 이후 최초 IR 행사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기도 했었는데요. LNF는 어떤 이제 내용을 좀 발표를 했냐? 자, 먼저 재고 평가 손실이 내년 중에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내년 흑자 전환을 예고하면서 내년 영업이익률은 2%, 그리고 26년, 27년에는 각각 4%와 7%를 제시했습니다. 자, 27년 목표 매출은 2024년 대비 160% 성장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실적 상승세를 좀 주목을 해보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좀 했고요. 자, 그리고 LNF는 현재 주요 고객사 세 곳이 각각 80%, 18%, 2% 매출을 차지하는데 이를 약 60% 수준으로 줄이면서 신규 고객사로 40%를 채우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 다변화를 좀 꾀하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제품 다변화 방안에서는 이제 전기차 외에 ESS, 전기 선박용 양극재 개발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장 매출 증대를 이끌 제품은 원통형 배터리 양극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으로는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하는 리튬 톨링과 재활용, 자, 리사이클링을 내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사업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 되겠고,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제 LNF가 전기차 캐즘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부채 비율이 우리 좀 전에 확인했다시피 이제 이건 2분기 기준입니다. 244.3%까지 치솟은 상황인데 LNF의 이런 부채 비율은 주요 양극재 기업 중 유독 높은 편이기도 하고요. 많은 재고 자산이 그의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부채가 높은 이유죠. 자, 그래서 이에 투자 속도를 좀 조절을 하면서 영구 이제 12 전환 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재무 구조를 앞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재료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제 유일한 숙제라고 좀 보여지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또 높은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자, 지금 오늘 뭐 물론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직도 바닥권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신규 진입도 충분히 긍정적인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미리 들어가신 분들이 훨씬 더 잘하신 거고 지금도 나쁘지는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내년까지 끌고 가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만 진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급등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이어서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목표가 일단 지금 재료로서 상단은 23만원 보고 있습니다. 23만원 요 정도 되겠네요. 대충. 자, 23만원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중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꾸준하게 좀 보유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11월 5일이기 때문에 한 8일 정도 남았는데 선거 전후로 해서 이제 변동성은 좀 커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좀 보유해 가셔도 충분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일단 제가 라인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라인은 15만 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맞춰야 되는 구간 15만 원 언더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다면 웬만하면 15만 원 밑으로 맞춰주시고 중장기로 보유하는 관점 이렇게 전략 짜 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이제 과거에 완전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15만 원까지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현금도 그만큼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자 목표가 23만 원 밑에는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만 시간은 훨씬 더 걸리겠죠. 그래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그리고 일반적인 베스트 관점은 15만 원 밑에다, 이렇게 좀 각각 나눠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만 이제 물 타면 안 되는 구간도 설정을 해 드려야겠죠. 물 타면 안 되는 구간 13만 원 언더입니다. 자, 여기 13만 원 밑에 이미 위치가 되신 분이 있죠. 물 타서든 어쨌든 나중에 들어가신 분이든 13만 원 밑에 이미 평단이 위치가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물 타지 말고 보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물 타봐야 비중만 커지고 평단 얼마 안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간별로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잘 알아봤습니다. 물론 LNF 이제 적자가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건 맞지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좀 보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장도 수고들 많으셨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